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해상풍력 사전. 해상풍력과 지역 수용성. 좀 더 민주적인 방식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장을 듣고 그걸 계획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의 조공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상풍력 발전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해상풍력 발전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또 곳곳에서 어민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어민 의견 청취가 없다. 이런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본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 계신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어촌계장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왜 이제서야 나타났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찬성하는 어민들은 계속 만나면서 반대하는 어민들은 지금까지 안 만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소통 방식의 문제, 이런 의견 수렴 방식의 문제, 이런 걸 포함한 추진 방식에 대해서 어민분들은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물론 보상이라든지 이익공유라든지 돈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떻게 소통하느냐, 너무 일방적인 의견 수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는 개발을 전제로 한 추진을 많이 했었는데 좀 더 민주적인 방식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통영에서 어민분들하고 시민분들하고 같이 포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어민하고 시민이 같이 포럼을 한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요. 입장이 달라서 서로 안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통영에서 처음 포럼을 했는데 굉장히 두 집단의 뜻이 맞았습니다. 가장 맞는 의견 두 개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해상풍력이 어업에 주는 피해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 조사를 해보고 입지를 선정하자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좀 들어보자. 우리 주민들 의견 듣지 말고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지 말고 우리 의견을 들어가면서 같이 좀 선정해보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의견이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듣기엔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현장에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어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불만을 표시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명회나 공청회라는 과정이 있는데 많은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들이 반대로 무산시켜버립니다. 즉 제대로 원활히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자리, 설명회나 공청회라는 좋은 자리가 무산이 될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미 사업 계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단계부터 처음부터 의견을 들어서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 규모를 선정하고 그렇다면 훨씬 불만이 적어질 텐데 이미 사업 규모, 입지, 노선 다 정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의견 얘기하세요 그러면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견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아 이거 참 좋은 의견이군요 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즉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반영도 안 되는데 형식적인 의견 수렴인데 하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지 않고요.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과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결국은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상풍력에서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인터뷰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사업 추진이 결정된 다음에 이해관계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추진을 할까 말까를 주민과 함께 결정하자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얻고 나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훨씬 원활히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진 방식의 전환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수용성이라고 하는 갈등 관리인데요. 여기에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성이고 하나가 민주성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주민과 대화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 없이 얘기하면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되니까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설명의 공청회처럼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서로 대등하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해상풍력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에서 주민은 보상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개발 사업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개발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 이 수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 피해 대상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더 넓은 범위의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즉, 이 얘기는 더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계획에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라는 게 같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계획을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분들이 돈만을 요구한다 이런 건 결코 아니고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에서 설명회나 공청회가 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개발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설명회 공청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말할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많은 분들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하면 뭐하냐? 들어주지도 않는데, 반영하지도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시기가 너무 늦다. 우리의 얘기를 반영하기엔 시기가 너무 늦다가 하나고 또 하나는 듣는 사람. 레프리가 누구냐라는 건데 레프리가 사업자라는 겁니다.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도 좋습니다. 또는 제3의 공공기관이어도 좋습니다. 조금 사업과 거리가 있는 객관적인 사람이 주민의 의견과 사업자의 얘기를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입지 선정이나 갈등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갈등 관리, 수용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입지 선정을 하는 주체가 되고 단지 개발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사업자는 그 이후에 공모를 통해 들어오는 게 국가주도 입지 선정 방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자체가 뭘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존의 지자체는 인허가 중심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계획서를 가져오면 그걸 보고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이었죠. 이제는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가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계획서는 주민, 어민의 동의를 얻은 계획서여야 됩니다. 즉,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주민과 간담회, 포럼, 워크숍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자체가 지금까지 인허가에서 이제 계획 수립의 주체로 바뀐다는 추진 방식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요.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사람, 전문가, 예산 등의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입지 발굴 단계에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갈등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추진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상풍력이라는 것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기술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추진 방식의 혁신도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